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쇼킹한 이야기인데요. 한 여인의 긴 인생에 담긴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에 관한 실화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부부 갈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평생을 걸어 지켜온 가족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 속에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관한 잔혹하고도 슬픈 이야기죠.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고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금녀 할머니입니다. 올해 78. 그녀가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던 날, 그녀의 표정엔 눈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에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했어요. 요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완전히 끝내버린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나 이제 그 사람 안 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인 분노와 그리고 지독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요양원에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남편의 생일에도 심지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조차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냉혈한이라고 수군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평생을 함께한 남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왜 그토록 매몰차게 돌아서야 했는지를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훨씬 더 잔인합니다. 때는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3세 금녀는 중매로 당시 26이던 박준철을 만났습니다. 준철은 동네에서 제법 잘 나가는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금녀의 부모님은 흡족해하셨죠. 저 총각 참 괜찮아 보이네. 우리 딸 잘 먹고 잘 살겠구먼. 금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았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신혼 초부터 남편 준철의 외박은 잦았습니다. 처음엔 회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친구들과의 모임이라고 둘러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핑계조차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가서 이틀, 사흘씩 들어오지 않았어요. 금녀는 시어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어요. 남자란 게 원래 그래. 내가 집안 살림이나 잘하고 애나 잘 낳으면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금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남편을 잘 못 모셔서 그렇다고 했어요. 금녀는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자일을 임신했을 때도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입덧으로 고생하는 금녀를 집에 혼자 두고 준철은 밤마다 술집을 전전했습니다. 어느 날은 금녀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는데도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없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산모도 아기도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준철은 뭐라고 했을까요? 겨우 한마디였습니다. 괜찮네, 다행이네. 그리고 그날 밤도 술집으로 나갔습니다. 금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금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겐 자신이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이혼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 이혼한 여자는 사회에서 낙인 찍혔거든요. 게다가 임신한 몸으로 어디로 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금녀는 참았습니다.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까지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도 남편의 바람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준철이 얼마나 남봉꾼인지를요. 금녀씨, 참 고생이 많아요. 그 양반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 다 알아요.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금녀에게는 더 큰 수치였습니다. 마트에 가도 시장에 가도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녀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꼭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985년 초가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남편은 또 외박 중이었습니다. 금녀는 막내가 감기에 걸려 밤새 간호하다가 새벽 4시쯤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춘 여자였어요. 박준철 씨 부인이시죠? 당신 남편 지금 천지다방에 있어요. 가보세요. 지금 당장요. 가서 직접 확인하세요.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금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지다방. 그곳은 동네에서 소문난 유흥업소였어요. 겉으로는 다방이지만 실제로는 술과 여자를 파는 곳이었죠. 금녀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남편이 그런 곳까지 가진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금녀는 우산도 쓰지 않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새벽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마담은 금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박준철이라고 여기 왔다 갔죠? 마담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박준철?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하지만 금녀는 마담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읽어냈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마담이 황급히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니, 여기 손님도 아닌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해요? 나가요, 당장. 금녀는 마담의 손을 뿌리치고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뒷방 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금녀는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이불 하나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불이 이상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억눌린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금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불을 확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금녀의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이불 속에는 남편 박준철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셔츠는 반쯤 벗겨져 있었고 술에 취한 얼굴로 겁에 질려 떨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속옷 차림의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자는 금녀보다 한참 어려 보였어요. 2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금녀의 딸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금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둘 다였습니다. 준철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술에 취한 눈으로 멍하니 아내를 쳐다볼 뿐이었죠.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로 몸을 가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마담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더니 금녀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어요. 나가요, 제발.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하지만 금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노려보며 물었어요. 얼마나 자주 여기 왔어요? 얼마나 자주? 준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죠. 마담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이러지 말고 집에 가요. 남자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그 말에 금녀는 마담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자식 있어요? 마담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왜요? 자식 있으면 이런 짓 못하죠. 당신도 언젠간 벌 받을 거예요. 꼭요. 금녀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비 맞으며 집으로 걸어왔어요.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금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준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이 깬 얼굴이었어요. 그는 금녀를 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밥이나 줘.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해명도 변명도 없었어요. 그저 밥을 달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요. 그 순간 금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금녀는 밥을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죠. 그냥 함께 사는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금녀는 참았습니다. 또다시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첫째는 고등학생, 둘째는 중학생, 막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의 일이었어요. 어느 날 금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아주머니가 다가와 수군댔어요. 금녀 씨, 혹시 알아요? 천지다방 마담이 낳은 아이 말이에요. 금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게 그 마담이 작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그 아이 아빠가 박준철 씨라고 준철 씨가 매달 돈도 준대요. 금녀는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채소가 바닥에 굴러다녔지만 줍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금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준철이 돌아오자마자 물었어요. 당신 천지다방 마담하고 사이에 아이 있어요? 준철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하게 말했죠. 그게 뭔 소리야? 동네 뜬 소문을 믿어. 뜬 소문이면 좋겠네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당신 그 여자한테 돈도 줬죠? 양육비로요. 우리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요. 준철은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그래, 내 아이 맞아.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이미 낳은 아이를 어떡해. 내가 책임져야지. 금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당신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애들한텐 말할 필요 없어. 어차피 모르는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돼. 금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자신이 평생 이 남자 때문에 고통받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또다시 금녀는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하면 손가락질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하나둘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금년은 환갑이 넘었고 준철도 60을 훌쩍 넘겼어요. 나이가 들면서 준철의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를 달고 살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70이 넘자 치매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급기야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요? 엄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금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자식들은 어머니가 슬퍼할까봐 걱정했지만 금녀의 표정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날 자식들이 아버지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준철은 치매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같이 안 가세요? 금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안 가. 너희만 다녀와. 그래도 엄마. 됐어. 나는 그 사람 안 봐. 절대로. 그 말투는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차가 떠나고 금녀는 혼자 텅 빈 집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흐렸고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날 밤처럼요. 그날 이후 금녀는 단 한 번도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어요. 엄마, 그래도 아빠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가보세요.
남편은 오래전에 죽었어. 지금 저기 있는 건 내가 묻지 못한 원한이야. 금녀의 목소리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몇 달 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요.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알렸지만 금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너희만 다녀와. 그리고 일주일 후 박준철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임종 순간에도 금녀는 가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금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어요. 조문객들이 수군댔습니다. 저렇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네. 평생을 함께 했는데. 원래 부부 사이가 안 좋았나 봐.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금녀의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다 말라버렸다는 걸요. 그 빗속 새벽, 천지다방 뒷방에서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큰딸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금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구나. 딸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정말로 후련해 보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이혼하지 말라고 말렸잖아요. 그때 이혼하셨으면 더 행복하셨을 텐데. 금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참은 거 후회 안 해. 다만 한 가지 후회되는 건 그 사람한테 내 인생을 너무 많이 빼앗긴 거지. 내가 좀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 말에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금녀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행복해야 해. 알았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김금녀 할머니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거절하셨대요. 이제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고 가끔 여행도 다니신다고 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야 할머니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고요.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 안 나세요? 김금녀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나지. 가끔. 그런데 그건 그리움이 아니야. 그냥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 거지. 이것이 김금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머니가 냉정했던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랑했던 만큼 상처도 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처는 평생을 가도 아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금녀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참는 것이 정말 미덕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용기 있게 시도지게속게 끝내는 것도 필요할까요? 사랑했던 만큼 상처도 깊어지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그 참음이 사랑을 원한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김금녀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함부로 판단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